법무인 피고인의 윤정석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증거 인부가 무엇인지 그리고 증거 동의가 무엇인지에 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형사 1심 첫 번째 재판 날입니다. 피고인 A가 쩔레쩔레 법정에 가니까 판사님이 피고인 A한테 묻습니다. 공사실 인부하세요.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 피고인 A는 뭐라고 대답을 할까요? 공사실 인부는 내가 무슨 말인지 알지 않습니까? 공사실을 인정할 것인지 부인할 것인지, 공사실을 부인을 한다면 전체를 부인할 것인지 아니면 일부를 부인할 것인지, 부인을 한다면 어떤 취지인지 그거를 말하라, 그런 이야기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는 할 수는 있겠죠. 피고인이 기지를 발휘해서 판사님한테 공사실 부인합니다. 그러니까 판사님이 검사한테 뭐라고 하냐면, 그러면 검사 증거 제출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검사가 법원에 뭘 제출을 합니다. 거기 보니까 목록이 나와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 검사가 공사실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하기 위해서 법원에 제출하는 증거입니다. 그 증거의 목록이거든요. 근데 이제 판사님이 다시 이제 피고인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증거 인부하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피고인이 증거인부를 태어나서 들어본 적이 없잖아요. 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증거인부라는 것이 일상생활에서 많이 사용되지 않기 때문에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릅니다. 그럼 증거인부가 무엇이냐? 증거인부는 검사가 공사실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하기 위해서 법원에 제출하는 여러 증거들에 대해서 피고인 측이 그 중에 동일하는 증거가 무엇인지 또는 부동의하는 증거가 무엇인지를 말하는 것을 증거인부라고 그럽니다. 그럼 증거인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검사가 제출하는 여러 증거 중에 동의하는 증거가 무엇인지 부동의하는 증거가 무엇인지를 말하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증거 동의는 무엇일까요? 증거 동의는 뭐냐 하면 동의함이 없던 증거 능력이 새로 생기는 절차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살인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목격자 C가 살인사건을 목격을 했다는 말이죠. 그래서 경찰이 C에 대해서 진술조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럼 검사가 목격자 C에 대한 진술조서를 법원에 제출을 하면 원칙적으로 목격자 C에 대한 진술조서는 목격자 C가 법정에 나와서 진술조서 내가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대로 그대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피고인 측이 반대 신문권이 보장되었을 경우에만 그 목격자 C에 대한 진술조서가 증거 능력이 있거든요. 그런데 피고인이 목격자 C에 대한 진술조서 증거 동의합니다. 그러면 목격자 C가 굳이 법정에 나와서 그 목격자 C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정성립 인정 절차를 거치지 않는다 하더라도 증거 능력이 인정이 되어 버리는 겁니다. 이게 증거 동의 절차라는 겁니다. 그러면 증거 동의 제도라는 게 왜 있을까요? 이걸 한번 들어볼까요? 수만 명 피해자가 있는 다단계 사기 사건이 발생을 했고 피고인 A에 대해서 사기로 기소가 되었단 말입니다. 피고인 A가 보니까 자백을 해야 되겠어. 그래서 공사실에 대해서 자백을 합니다. 그럼 공사실에 대해서 자백을 하더라도 검사는 어쨌든 증거로서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공사실을 입증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수만 명 피해자 법정에 다 불러야 됩니까? 아니죠. 피고인이 수만 명의 피해자에 대한 진술조서를 동의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수만 명의 피해자가 법정에 굳이 나올 필요 없이 다 수만 명 피해자에 대한 진술조서가 증거 능력이 인정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소위 말하는 간이공판 절차에 의해서 진행이 되면서 재판이 아주 효율적으로 그리고 신속하게 진행이 되겠죠. 즉 증거 동의 제도라는 것은 재판의 효율성 그리고 신속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인정된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증거인부는 어떻게 하느냐? 크게 공사실을 인정하는 경우 그리고 공사실 부인하는 경우에 따라서 증거인부가 180도 틀리게 됩니다. 공사실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 전부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극히 드물게 형의 양정을 위해서 부동의하는 증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사기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진술 조서를 보니까 피해자가 너무 과장되거나 또는 거짓말로 피고인에 대해서 너무 나쁜 말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는 너무 심하다. 그래서 피해자에 대한 진술조서를 부동의할지 여부가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피고인으로서는 두 가지의 선택이 있을 수가 있겠죠. 첫 번째는 피해자에 대한 진술조서를 부동의를 합니다. 그럼 피해자가 법정에 나오겠죠. 그럼 장점은 무엇이냐면 피해자의 그 과장되거나 거짓된 진술을 바로잡을 기회가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런데 단점은 뭘까요? 피해자가 법정에 나와가지고 판사님 앞에서 피고인에 대해서 아주 생생하게 막 그 나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잘못되면 피고인에 대한 형이 더 올라갈 수가 있는 거죠. 두 번째 선택은 그냥 꾹 참고 피해자에 대한 진술조서를 동의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피해자는 법정에 나오지 않을 수가 있겠죠. 그 대신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와의 합의에 더 집중적으로 노력을 할 수가 있겠죠. 일반적으로 공사실을 인정 또는 자백을 할 경우에는 증거를 거의 다 동의를 합니다. 이것이 공사실을 인정할 경우 증거인부서 샘플입니다. 일반적으로 공사실을 인정할 경우에는 증거인부서를 따로 제출하지 않고 공사실 및 증거인부 의견서 이런 형식으로 제출을 합니다. 우선 사건명을 적고요. 2021 고합백 살인 피고인명을 이렇게 적습니다. 그러면서 공사실의 요지, 공사실 기재 공사실 원형합니다. 이렇게 적고 공사실 인부의 경우에는 피고인은 공사실 모두 인정합니다. 이렇게 적고 그 다음으로 증거인부, 피고인은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 전부에 관해서 성립, 임의성 인정 동의합니다. 이렇게 적어서 제출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공사실을 인정할 경우 증거인부서 샘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공사실을 부인하는 경우에 증거인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경우에는 검사가 제출하는 많은 증거에 대해서 부동의를 하게 되겠죠. 형사소송법이 개정이 되어서 2022년 1월 1일 이후에는 검사 작성 피해자 신문조서에 대해서 피고인 측이 내용 부인을 하면 증거 능력이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명은 2022년 1월 1일 이후의 상황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고 2022년 1월 1일 이전의 상황에 관해서는 제가 저번 동영상에서 피해자 신문조서의 증거 능력에 관해 설명을 드렸는데 그 동영상을 참조하기 바랍니다. 검사는 공사실을 합리적 의심 여지 없이 입증하기 위해서 아주 수많은 종류의 증거를 제출을 하게 됩니다. 자, 오늘은 피고인이 공사실을 부인할 경우 크게 8가지의 증거에 대해서 부동의를 할 경우 검사가 어떻게 입증하는지에 관해서 아주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법경찰관 또는 검사 작성의 피해자 신문조서의 경우는 피고인 측이 내용 부인을 해버리면 증거 능력이 없습니다. 검사가 어떤 노력을 해도 증거 능력이 있게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검사가 피해자 신문조서를 탄핵 증거로 제출하지 않는 이상 검사는 사경 또는 검사 작성의 피해자 신문조서를 법정에 제출할 수 없게 되어버립니다. 두 번째 종류의 증거는 공범에 대한 사법경찰관 또는 검사 작성의 피해자 신문조서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공사실이 A, B가 공동해서 C를 살해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B는 공사실을 자백을 해요. A와 같이 C를 살해한 것이 맞다 이렇게 진술을 했는데 A는 그런 적 없어 공사실을 부인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A에 대한 재판에서 검사는 B에 대한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해자 신문조서를 증거로 제출을 하게 됩니다. A에 대한 살인사건 재판에서 A 측이 B에 대한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해자 신문조서의 내용을 부인을 해버리면 B에 대한 사법경찰관 작성 피해자 신문조서는 증거 능력이 없습니다. 즉 검사는 A에 대한 살인사건 재판에서 B에 대한 사법경찰관 작성의
검사의 피해자 신문조서를 증거로 제출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A에 대한 살인사건 재판에서 검사는 물론 B를 증인으로 신문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 경우에도 검사는 B에 대한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해자 신문조서를 제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증거 능력이 없어져 버렸기 때문이죠. 근데 B가 법정에 나와가지고 C 살해한 적 없어요. A도 살해한 적 없어요. 이렇게 진술을 해버리면 A에 대한 살인사건 재판에서 B의 진술은 날아가 버리는 게 됩니다. 즉 A에 대한 살인사건에서 B가 진술을 번복을 해버리면 검사가 다른 증거가 있지 않는 이상 A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이 선고될 수밖에 없겠죠. 세 번째 종류의 증거는 고소인, 피해자, 목격자 등 참고인의 진술서 또는 진술조서입니다. 피고인이 이 진술서 또는 진술조서를 부동의를 해버리면 고소인 등 참고인이 법정에 나와서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대로 진술서, 진술조서 그대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진술을 하고 피고인 측의 반대 신문권이 보장되는 경우에 한해서 고소인, 피해자, 목격자 등 참고인의 진술서, 진술조서가 증거 능력을 가지게 됩니다. 네 번째 종류의 증거는 예를 들면 횡령사건에서 압수된 장부 또는 뇌물사건에서 압수된 수첩 이런 게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럼 피고인은 이에 대해서 압수 절차가 위법했다 이렇게 다툴 수도 있고, 그리고 장부, 수첩, 그거 출처 불명이에요. 응? 그리고 작성자도 불명이에요. 나 이거 알지도 못해요.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압수된 장부, 수첩 등에 대해서 부동의를 할 수가 있겠죠. 이런 경우에는 크게 세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지 증거 능력이 있을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검사가 압수 절차가 적법함을 입증을 하고, 두 번째는 장부 또는 수첩 작성자가 법정에 나와가지고 이거 제가 작성한 장부 수첩이 맞습니다 이렇게 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피고인 측의 반대 신문권, 즉 장부 또는 수첩 작성자에 대해서 반대 신문을 할 기회가 보장이 되어야지 압수된 장부 수첩이 증거 능력을 부여받게 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증거의 종류로 컴퓨터에서 압수한 전자파일된 전자정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피고인은 압수 절차가 위법했습니다. 그리고 전자파일 나 이거 알지도 못합니다. 이거 출처 불명이에요. 누가 작성했어요. 이렇게 주장하면서 부동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피고인이 전자파일 등 전자정보를 부동의를 하면 네 가지 요건이 충족이 되어야 증거 능력이 부여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검사가 압수 절차가 적법함을 입증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 원본과의 동일성, 무결성 이 입증이 돼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전자정보 같은 경우에는 쉽게 조작이 가능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압수 절차에서 수사기관이 전자정보를 조작하지 않았음을 입증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셋째는 전자파일 작성자 C가 법정에 나와서 이거 내가 작성한 파일 맞습니다 이렇게 증언을 하거나, 또는 뭐 C가 증언을 하지 않더라도 국가수 감정 등에 의해서 이거 C가 작성한 게 맞고 이후에 뭐 조작되지 않았다라는 것이 입증이 되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피고인 측이 작성자에 대해서 반대 신문권이 보장되었을 경우, 그런 경우 이렇게 네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었을 경우에 증거 능력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종류의 증거로 예를 들어서 칼 등 범행 도구, 그리고 범행 도구에 대한 사진의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 피고인이 압수 절차가 위법합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부동의를 할 수가 있겠죠. 이런 경우 검사가 압수영장을 법원에 제출을 하면서 압수된 칼이 압수영장의 범위 내에서 압수되었다라는 것을 입증을 하고, 또 경찰 증인신문을 하면서 압수 절차가 적법했다라는 것을 입증할 경우에 한해서 칼 등 범행 도구 및 사진의 증거 능력이 인정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종류의 증거로 사법경찰관 또는 검찰 수사관 작성의 수사보고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 수사보고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을 수가 있어요. 오늘은 한 네 가지 종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피고인의
이 범행 재현 상황을 설명하는 그런 수사보고가 있을 수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부동의를 해버리면 수사보고 자체 날아가 버립니다. 증거 능력이 없게 돼버립니다. 두 번째는 수사관이 피의자 또는 참고인이 말하는 거 들은 것을 수사보고로 작성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경우에도 피고인 측이 부동의를 하면 증거 능력이 배제되어 버립니다. 즉 검사가 이 수사보고를 법정에 제출할 수 없게 되어버리는 겁니다. 세 번째 종류의 그 수사보고는 수사관이 사건에 대한 법리적인 견해 또는 사실관계에 대한 자기의 판단 이런 거를 수사보고로 작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피고인 측이 부동의하면 증거 능력이 배제되어 버립니다. 네 번째 종류의 수사보고는 수사관이 수사 당시 목격한 것을 수사보고로 작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살인사건에서 피고인이 집 부근에서 잠복 수사하면서 피고인이 사체를 옮기는 장면을 목격했다. 이거를 수사보고 형식으로 작성을 했을 경우에 피고인 측이 부동의를 하면 검사가 수사관을 증인으로 부르겠죠. 그러면서 목격 당시의 상황을 자세히 묻게 되겠죠. 그러면 당해 수사보고는 증거 능력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검사가 제출하는 여덟 번째 종류의 증거는 신문기사입니다. 검사가 아주 종종 신문기사를 증거로 제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피고인은 당연히 부동의를 하겠죠. 왜냐하면 신문기사라는 것이 판사의 선입견을 형성하는 경우가 아주 많거든요. 그리고 신문기사가 양형을 결정하는데 아주 주요한 인자가 될 수 있습니다. 신문기사는 여론이잖아요. 그래서 검사가 신문기사를 증거로 제출을 하면서 여론이 이렇다 이렇게 주장하는 경우가 아주 많거든요. 피고인 측이 이렇게 제출된 신문기사에 대해서 부동의를 하면 검사가 그 신문기사를 작성한 기자를 증인으로 신청하지 않는 이상 증거 능력이 없습니다. 이것이 공사실을 부인할 경우 증거인부서 샘플입니다. 우선 사건명을 적습니다. 2021 고합백 살인, 다음에 피고인명을 이렇게 적게 되겠죠. 다음에 각 증거에 대해서 증거 인부를 이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표로 작성하는 것이 더 보기가 좋겠죠. 일반적으로 이렇게 표로 작성을 합니다. 자, 순번 1번 증거 한번 볼까요? 순번 1번 증거는 사법경찰관 작성의 공범 B에 대한 피해자 신문조서입니다. 내용 부인하면 증거 능력이 없게 되겠죠. 설사 B가 법정에 증인으로 나온다 하더라도 사법경찰관 작성 공범 B에 대한 피해자 신문조서는 제시할 수가 없습니다. 피고인 A가 내용을 부인하는 순간 사법경찰관 작성 공범 B에 대한 피해자 신문조서는 증거 능력이 배제가 되어버립니다. 순번 2번 볼까요? 사법경찰관 작성의 압수조서입니다. 이 압수조서를 보면 이 살인사건의 도구인 칼 그리고 메모지, 피고인 A가 작성한 메모지로 추정이 되겠죠. 이에 대해서 피고인 A 측은 부동의를 합니다. 비고란에는 뭐라고 적혀 있냐면 압수영장의 압수 장소가 아닌 곳에서 압수가 됐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즉 압수물에 대해서 부동의하는 그 취지를 비고란에 적게 되어 있습니다. 순번 3번을 볼까요? 순번 3번은 사법경찰관 작성의 목격자 C에 대한 진술조서입니다. 이에 대해서 피고인 A 측은 부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순번 4번 증거를 볼까요? 순번 4번 증거는 사법경찰관 D가 작성한 수사보고인데요. 수사보고 내용이 뭐냐면 경찰관 D가 주변 인물을 쭉 이렇게 탐문을 해서 주변 인물 진술을 듣고 수사보고 형식으로 작성을 하십니다. 이에 대해서 부동의를 하면 이 수사보고는 증거 능력이 바로 배제가 되어버립니다. 순번 5번 증거 볼까요? 순번 5번 증거는 압수조서네요. 피의자의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조서입니다. 이에 대해서 피고인 A 측이 부동의를 합니다. 비고란을 볼까요? 피의자 참여권이 보장이 안 됐다. 그래서 이 피의자의 휴대전화에 담겨 있는 전자정보는 증거 능력이 없다. 이렇게 주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검사로서는 경찰관 D를 증인으로 신문을 해서 피의자
휴대전화에 있는 전자정보를 선별하는 과정에서 피의자 참여권이 보장되었다라는 것을 입증을 해야 되고, 그 입증을 하지 못하면 피의자 휴대전화에서 추출한 전자정보는 증거 능력이 배제가 되게 되겠죠. 순번 6번 증거를 한번 볼까요? 순번 6번 증거는 역시 경찰관 D가 작성한 수사보고입니다. 그 수사보고의 내용은 뭐냐면 피의자 휴대전화 압수 당시 피의자가 뭐라고 진술을 했는지에 관한 수사보고입니다. 즉 경찰관 D가 피의자의 진술을 듣고 이를 수사보고로 작성을 한 건데, 피고인 A 측이 부동의를 하면 이 수사보고서는 바로 증거 능력이 배제가 되게 되는 겁니다. 순번 7번 볼까요? 순번 7번 증거는 사법경찰관 작성 피해자 A에 대한 피해자 신문조서네요. 이 내용 부인하면 바로 증거 능력이 배제가 됩니다. 순번 8번 증거를 볼까요? 순번 8번 증거는 검사 작성의 피의자 A에 대한 피해자 신문조서네요. 2022년 1일 이후에는 피고인 A가 이에 대해서 내용 부인을 하면 바로 증거 능력이 배제가 되어버리겠죠. 그 이전에는 피고인 A는 검사 작성 피의자 신문조서에 적힌 피고인 A의 개개 진술에 대해서 실질적 진정 성립을 인정할 것인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특정을 해야 됩니다. 자, 순번 9번 볼까요? 순번 9번은 검사가 제출한 신문 기사네요. 이에 대해서 피고인 A가 부동의를 하면 검사는 신문 기사를 작성한 기자를 증인 신문하지 않는 이상 이 신문 기사는 증거 능력이 배제가 됩니다. 순번 10번 증거를 볼까요? 순번 10번 증거는 검사가 제출한 가족관계 증명서네요. 이거는 뭐 동의하더라도 크게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순번 11번 볼까요? 순번 11번 증거는 검사가 제출한 법인 등기부 등본이네요. 이것도 동의를 하더라도 크게 지장이 없을 듯 합니다. 자, 이것이 피고인 A가 공사실을 부인할 경우 증거 인부서 샘플입니다. 다음으로 증거 동의 철회에 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참고인 C에 대한 진술 조서를 동의를 했어요. 그런데 재판이 쭉 진행되다 보니까 쟁점이 자꾸 바뀌잖아요. 근데 참고인 C에 대한 진술 조서 내용을 이렇게 보니까 피고인한테 불리해요. 그래서 다시 부동의를 하고 싶다라는 거죠. 즉 증거 동의를 철회하고 싶다라는 거죠. 이게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그런데 시간적 한계가 있어요. 그러면 증거 동의 철회 또는 증거인부 증정은 언제까지 가능할까요? 원칙적으로 1심 재판 변론 종결 시까지 가능합니다. 엄밀하게는 피고인 신문 전까지 가능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변론 종결되고 나서 이후에 변론 재개가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변론 재개 후에 다시 변론 종결되기 전까지 증거동의 철회 또는 증거인부 증정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1심 재판이 끝났습니다. 선고까지 탕탕 나고 끝나버렸어요. 근데 2심에서 먼저 변호사를 선임을 해가지고 본격적으로 부인을 해보려고 하면서 보니까 경찰 작성 피해자 신문조서가 피고인한테 아주 불리하게 돼 있는 거예요. 거의 뭐 자백 취지로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1심에서 경찰 작성 피해자 신문조서 내용 인정을 했는데 2심에서 그 내용 부인하겠습니다 이렇게 바꿀 수 있을까요? 안 됩니다. 2심에서는 원칙적으로 그것이 힘듭니다. 2심 재판을 하다 보면 가끔씩 변호인이 1심에서 증거동의 안 했는데 1심 공판조서에 증거동의 하였다고 잘못 기재되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경우나, 또는 1심에서 증거동의 한 거는 맞는데 그 참고에서 잘못 증거동의 한 겁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렇게 주장하는 경우에 과연 1심에서 부여된 증거 능력이 분복이 될 수 있을까요? 즉 2심에서 증거 능력을 배제시킬 수 있을까요? 아주 힘들다고 볼 수 있습니다. 1심에서 증거 동의를 하였다는 사실을 2심 판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공판조서에 피고인이 당해 증거에 대해서 증거 동의하였다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기 때문이거든요. 더불어 이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공판조서의 기재가 명백한 오기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판조서에 기재된 것은 조서만으로서 증명하여야 하고 그 증명력은 공판조서 이외의 자료에 의한 반증이 허용되지 않아야 하는 절대적인 것 이렇게 판시를 하고 있습니다. 즉 공판조서에 증거 동의라고 기재되어 있으면 거의 끝났다고 볼 수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2심에서 1심에서 한 증거 동의를 처리하는 것은 아주 힘들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심에서 증거인부를 아주 잘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위법 수집 증거의 경우에는 이야기가 좀 달라집니다. 위법 수입 증거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증거 동의를 하였다 하더라도 위법 수입 증거는 증거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2심에서 심지어 3심에서도 위법 수집 증거의 증거 능력에 관해서 다툴 수가 있고 그것이 실제로 위법 수집 증거라는 것이 밝혀지면 증거 능력이 2심 또는 3심에서 배제되어 버립니다. 위법 수입 증거 5가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위협한 체포 당시의 진술 또는 위협한 체포 당시에 압수된 압수물 또는 음주 측정 결과입니다. 예를 들어서 현행범이 아니에요. 근데 현행범 체포를 했다든지 아니면 긴급 체포 요건을 갖추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긴급 체포를 해가지고 피해자로부터 받아낸 진술 또는 피해자로부터 압수된 압수물 이것은 증거 능력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는 예를 들어서 음주운전의 경우 실제로는 체포해요. 그런데 임의 동행 형식을 빌려서 경찰서로 데려가서 측정된 음주 측정 결과 이것은 증거 능력이 없습니다. 위법 수입 증거이기 때문이죠. 두 번째 위법 수입 증거의 예는 예를 들어서 살인 사건이 발생을 했는데 피해자를 고문을 했어요. 그래서 이끌어낸 자백 그리고 피해자를 고문해가지고 맹도구 칼의 위치를 알아내거나 또는 사체의 위치를 알아내어서 압수한 칼 또는 사체 이건 다 증거 능력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위법 수집 증거에는 진술 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상황에서 작성된 피의자 신문조서 또는 변호인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은 상황에서 작성된 피의자 신문조서도 역시 위법 수입 증거로서 증거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1심에서 피의자 신문조서에 대해서 동의를 하였다 하더라도 2심 또는 3심에서 위법 수입 증거라는 것이 밝혀지면 증거 능력이 없어지게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 위법 수집 증거의 예는 위협한 압수 절차에서 압수된 압수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압수영장에 기재된 범죄 사실과 전혀 관계없는 압수물. 예를 들면 압수영장의 범죄 사실은 횡령인데 아동 포르노물을 압수를 했다든지 또는 압수영장에 압수할 물건으로 기재되지 않은 압수물 이것도 위법 수집 증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 1심에서 증거 동의를 하였다 하더라도 2심 또는 3심에서 위협한 압수 절차에서 압수된 압수물이라는 것이 밝혀지면 증거 능력이 배제되어 버립니다. 그리고 압수 시에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은 동영상 등 전자정보의 경우에도 위법 수입 증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5번째의 위법 수집 증거의 예로는 수사기관이 위법한 도청으로 수집한 통화 내역 것이 위법 수입 증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1심에서 증거 동의를 하였다 하더라도 2심, 3심에서 위법 수집 증거라는 것이 밝혀지면 이 통화 내용 자체는 증거 능력이 배제되어 버립니다. 마지막으로 증거 동의와 관련돼서 실무상 문제점에 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피고인이 변호인 없이 재판받는 경우 피고인은 증거인부가 뭔지를 잘 모르잖아요. 증거 동의가 뭔지도 모르고 증거 동의를 했을 경우에 효과가 어떻게 되는지도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명시적으로 부동의한다 이렇게 이야기 안 하는 경우가 많아요. 또는 이의신청한다 이렇게 이야기 안 하는 경우가 많단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명시적으로 부동의한다 또는 이의신청한다라는 말을 하지 않았다라는 이유로 공판조서에 증거 동의 이렇게 기재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그리고 항소심에서 피고인이 변호인을 선임해서 본격적으로 다투려고 하다 보니까 1심 공판 조서를 보니까 대부분 증거에 대해서 동의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항소심에서 이거를 뒤집는다라는 것은 거의 힘들다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1심에서 대부분 증거 동의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항소심에서 본격적으로 다투려고 하다 보니까 이미 게임이 끝나 있는 경우가 아주 많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런 상황을 시정하기 위해서는 1심에서 변호인을 선임을 해서 변호인이 열심히 소송을 수행하는 것이 가장 좋은 해결책이 되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참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조금이라도 시정하기 위해서 는 고려대 이전 교수의 견해대로 공사실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판사가 1심에서 피고인한테 이렇게 알려주는 겁니다. 일체의 증거에 관해서 동의를 하지 않거나 개개의 증거에 관해서 동의를 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알려주는 거죠. 이 진술구법권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증거 동의를 하지 않더라도 소송상 아무런 불이익이 없다. 증거 동의를 하면 해당 증거는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 그리고 피고인은 이익되는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이거를 증거 인부 절차 시작할 때 피고인에게 알려주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야지 피고인이 증거 동의가 이렇게 참 심각한 결과를 낳을 수도 있고 증거 동의를 하지 않더라도 불이익 받지 않을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증거 동의에 대해서 아주 신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